안녕하십니까, 지산 전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급 공업사, 2급 공업사, 카센터, 요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비를 3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때는 곡물상으로 다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6년도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가 됐습니다. 카센터가. 그래서 지금은 뭐 1급 공업사, 2급 공업사, 그리고 카센터 분류가 참 애매모호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많이 없어졌다고 보실 수 있는 게 2급 공업사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2급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조금 전에 적어 봤는데 1급 정비소라는 말은 96년도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1급 정비소, 그러니까 1급 공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합 정비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건설 장비, 건설 기계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정비를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 따지면 대형 종합 병원이다. 대학병원이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해체해서 보링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엔진 변속기를 분해를 하고, 디퍼런셜 대후라는 것도 분해를 해서 다 정비를 할 수 있고, 판금도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급 정비소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1급하고 2급하고 소형 자동차 정비업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작업장의 크기가 1급 같은 경우에는 1000m 제곱, 약 303평입니다.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400m 제곱, 여기 보시면 121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2급은 정확하게는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이렇게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카센터, 상급 정비소, 옛날에는 저 카센터, 배터리 가게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자동차 전문 정비업입니다. 그래서 작업장 크기가 여기 보시면 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50만 이상, 서울시 같은 데는 약 21평, 20평 요 정도면 허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중소도시 30만, 뭐 35만 이런데, 요런 데 같은 데는 약 30평 이상. 그래서 소형 자동차 전문 정비는 무엇을 못하냐 하면 판금도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카센터에서. 그리고 엔진을 해체하는 보링이라는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변속기를 분해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카센터에서 새 차, 신차가 출고됐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하부, 방청, 방음. 그것 때문에 언더코팅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언더코팅은 카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장 시설이 있는 어떤 부스 같은데, 아니면은 차폐막 뭐 문을 닫고서 한다든가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면서 썬팅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젊었을 때는 불법이었습니다. 썬팅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한테 뭐 도로에서 많이 걸리고 벌금도 내고 과태료 내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할 때 썬팅을 띄고 검사를 받고 썬팅을 다시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때 썬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썬팅이 어떻게 보면 사문화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더 코팅을 지금 유성과 수성 뭐 두 가지의 제품으로 뭐 도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색입니다. 그게 고압에 호수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부를 방음 방청을 위해서 그거를 칠을 하고 있는데, 언더 코팅을 해서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방진 효과도 있습니다. 진동, 비틀림 강성이 좋아질 수도 있고, 샤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글쎄 뭐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나 중국발 미세먼지 뭐 이런 거에 봤을 때는 언더 코팅 하는 게 뭐, 글쎄 인체 주택가에서 그렇게 막 그 흩날리듯이 뿌리는 카센터 사장님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뭐 불법이라고 나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품들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 기준에서 그것이 빠지지 않을까, 언더 코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카센터 소위 말하는 전문 정비업 상급에서, 상급이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동네에 그 카센터, 그래서 2급 공업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소형 자동차 정비업이 거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소도시의 카센터들 같은 경우는 100평 이상 되는 카센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2급, 예전에 2급의 어떤 기준에 초과를 한 카센터들이 많은데, 그래서 몸집 키우기 카센터들이 많아서 요즘은 사실은 개인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중간에 어떤 병원, 의원, 병원, 큰 병원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그게 지금은 기준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자동차가 뭐 미래가 비전이 있다 없다, 자동차 정비업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는 어쨌든 저쨌든 신차 공장에서 출고돼서 폐차하는 그 날까지는 하이브리드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가솔린이 됐건 LPI가 됐건 디젤이 됐건 자동차에는 수만 가지 부품이 따르게 됩니다. 그걸 또 모아놓은 어떤 그 산업의 총하다, 문명의 총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정부에서도 발빠른 대처로다가 지금 이 나라에서 전문 정비업을 하시는 모든 정비사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작업 허용하는 분위기도 조금 더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 기능장, 자동차 산업기사, 자동차 기능사, 나라에서 자격증을 주는데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너는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30년 넘게 자동차 정비를 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좀 뭔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전문 정비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있고 좋은 장비들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실제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카센터 사장님들이. 그런데 나라에서는 1급에서 할 수 있는 뭐 엔진 보링, 뭐 변속기 수리, 디퍼런셜 수리, 이런 거를 못하게 막아 놓는다는 거는 글쎄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좀 개정이 되고 시정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1급 공업사에 꼭 사람처럼 1급 공업사에 가서 뭐 정비를 받아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이 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2급 공업사와 카센터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장비들도 갖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 그 프랜차이즈 자동차 전문 정비업소들이 많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추돌사고나 교통사고가 나서 판금 도색을 해야겠다, 거의 지금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물론 전문 정비업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썬팅도 그렇고 뭐 블랙박스 내비 뭐 이런 어떤 전자제품 부품들도 자동차 용품점에서도 또 많이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 전문 정비업소에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타이어도 갈고 뭐도 하고, 차가 굴러 들어와서 자기 발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을 드리자면 외주를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문 정비처럼 썬팅집, 자동차 타이어 전문점, 뭐 광택 전문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자동차 쪽도 카센터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 창출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 요즘 차들이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위주, 그리고 자동차 이제 튜닝, 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계통, 이런 뭐 퍼포먼스, 이런 위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걸 외워서 뭐 이걸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런 기준이 있다. 자동차 업소, 정비할 수 있는 업소들의 기준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엔진오일 교환과 브레이크 패드, 라이트 전구, 브러쉬, 전문 정비라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만 허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뭐 자격증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내 매장 평수가 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장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허가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 96년도 이전에 그때는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 그래서 이제 뭐 고물상 허가든가 뭐 이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라는 말을 근간에 쓴 거지, 예전에는 부분 정비, 그 앞에는 뭐 배터리 가게, 오일 가게, 카센터, 뭐 이런 말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카센터, 영어로 다 이렇게 풀이를 해봤은 차의 중심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카 리페어 샵이 맞겠죠, 영어로 한다면.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선배들이 만든 뭐 신조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카센터가 하나의 자동차 전문 정비업소 3급, 예전에 그 어떤 대명사가 지금은 이제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모터리제이션이 30년대 뭐 고종황제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자동차 전문 정비라는 업소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약 뭐 100년이 안 되고 한 80년, 70년 됐죠? 그래서 이 역사, 짧은 역사지만, 사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일을 배울 때 마크4, 마크5, 뭐 세안자동차 레코드 로얄 시리즈, 뭐 기아의 뭐 기아 산업의 불이사
봉고, 코치 이 시대에 비하면 상당히 자동차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만큼 눈썰미가 좋고 자동차의 분류에 유독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행, 그리고 자동차를 갖다가 예전에는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이동수단, 운행수단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발전을 했고, 사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민국의 큰 기업이죠. 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거의 뭐 60%, 70% 내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현기차를 많이 이제 뭐라 그러나 핀잔을 주고 뭐 질타도 하고 하십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정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우리가 핀잔을 주고 뭐 일명 깐다 그러는데, 까더라도 칭찬은 해주면서 하자. 그게 페어플레이 아닐까. 그리고 대기업들도 내수, 외수, 수출하는 차량의 안전에 걸맞게 정말로 튼튼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차를 30년 넘게 고쳐보니까 인명은 제천이 아닙니다. 인명은 제 차가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자동차 항상 정비라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비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아시고, 사후 약방처럼 돈을 더 투여해서, 그리고 내 몸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 점검과 정비를 몸에 항상 버릇처럼 지니고 계시면 항상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산전장입니다.